자, 이번엔 나일샘의 아우로라 로션 앤 토너입니다. 이 보습의 대명사가 된 디아페 비누를 만든 데서 만든 거예요. 전 국민 피부 레벨을 촉촉하고 뽀송하게 업그레이드해준 나일샘의 신제품입니다. 아우로라 로션과 토너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우로라는 연꽃 오일과 라벤더 꽃수, 스쿠알란 오일, 호호바 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 등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품질 좋은 고급 원료입니다. 압도적 보습을 제공해서 미백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피부를 환하고 탄력 있게 도와주는 마카다미아 씨 오일, 그리고 알로에베라 잎가루, 포도 씨 오일 등의 원료를 배합해서 보습뿐 아니라 탄력 회복에도 좋은 제품입니다. 디아페 비누의 보습 효과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같은 회사가 정성스레 만든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디아페 비누는 현재 설맞이 특별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박스 구매 때는 디아페 비누 1개를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3박스 구매 때는 또 2개를 증정해 드리고요. 자, 추운 날씨에 가려움으로 고통받는 부모님들께, 그리고 각종 트러블로 고민인 어린 자녀들에게 디아페 비누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관계 자체가 트러블이다 그러면은 두 분이 같이 목욕하시면서 이 디아페 비누로 어떻게 좀 한번 화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거 19금이에요. 뭐 19금이야. 이거 제가 이것도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사실은 제가 이제 피부 관련해서는 국산이 맞더라고요. 저는 막 솔직히 랑코 뭐 이런 거 해외 제품 쓰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국산 중에 제가 쓰고 있는 게 설화수거든요. 설화수. 설화수 쓰다가 이걸 보내주셨으니까 또 써봐야 되잖아요. 썼는데 이건 너무 가격이 저렴한데 효능은 완전 뭐 어떤 게 더 이게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돈이 완전 절약되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이거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걸 공짜로 보내줬어요? 네. 어머나, 어쩐지 열심히 하더라.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매일 쓰고 있어요. 이게 미스트라서 이게 스킨이 되게 바르기가. 근데 이거 미스트는 좀 사용하기 너무 좋아. 세긴 세요. 좀 멀리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어쨌든 가려움증 이런 거에 좋다는 거예요? 아토피? 보습에? 보습에 되게 좋아요. 네. 요즘에 애들 아토피 이런 거에 좀 필요하겠네요. 네. 좋네, 아주. 보습이 진짜 이게 뭐라 그러지? 그냥 로션처럼 흐르는 게 아니라 약간 크림처럼 이렇게 좀 얼굴 딱 밀착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크림을 바르기 직전에도 괜찮아요. 난 진짜 보습이 필요한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네요. 아니. 보내주실 거예요. 아니, 아니요, 네, 괜찮아요. 갖고 가시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매일매일 괜찮아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요. 매우 저렇게. 근데 진짜 우리 신 변호사님은 정말 이 정성을 다해서 멘트를 하시네요. 아니 제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쓰질 않고 그런가 봐요. 먹질 않기 때문에 되게 진정성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먹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하기도 많이 하고.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으로 우리 김건희 씨가 지금 수사를 받은 적이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소환 조사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정진상 실장을 노리고 지금 얘기했다라는 또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누구요? 정진상 실장을 나오라고 하는 용도로 또 쓰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아 그래요? 그런 얘기 또 처음 듣는데 어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동안에 서면 조사만 이제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했는데 왜 김건희 씨는 안 나오냐 이제 계속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우리 부인은 사실은 뭐 형사처벌 안 받을 건데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되게 안타깝다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골 때렸습니다. 네, 우리가 전부 다 사실 그게 전부 다 좀 황당하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불기소 수순으로 밟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또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또 갑자기 이제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또 소환 조사를 한다 만다 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보면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걸 만들었다. 구조를 짰다라고 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의 윗선으로 정진상 실장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한 번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언론이 계속 군부를 뗐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동안 한동안 또 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김건희 씨 소환 조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갑자기 정진상 실장 소환 조사 불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그러니까 뭔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김건희 씨를 뭐 언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또 사실은 타겟은 이제 이쪽이었던.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진상 부르려고 한 것이고, 예. 김건희는 뭐 슬쩍 원 이제 플러스 원 이제 상품처럼. 어쨌든 불러서는 한 번 정도는 하겠지만 예. 불기소를 이제 해주려는 수순이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죠. 아무리 봐도 불기소 같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근데 기록을 보고 예. 이거는 덮기가 그러니까 이거 뭐 불기소 그냥 덮어놓고 할 수 없고 이제 이 사람이 피해자인 것도 둔갑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 홍사원 기자도 그렇고 많은 기자들이 그 당시에 주가를 확인해보면 반박이 알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서 수익을 남겼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도 그냥 일종의 완전 나도 몰랐다 이용당했다 나는 단지 그런데 내가 연루가 됐고 내가 그걸 알고 간 게 아니다 몰랐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기록은 남잖아요. 이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네. 그 실제로 이익을 받았다면은 네네네. 근데 그래서 문제가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문제가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전주 이제 김건희 씨가 사실은 10억 연결시켜준 그것에 공무공동정보함일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가 확보했다라고 이번에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도 의회 의장 출신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이제 또다시 생긴 거예요. 이제 불러다 놓고 이제 네. 그 결론은 대선 이후에 내릴 수도 네, 있겠다. 그렇게 이렇게. 대선 이후에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 네. 그래, 뭐 부르긴 부르겠지만 결론을 대선 전에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정진상 실장은 어떻게 하겠다? 정진상 실장 제가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네. 이제 그쪽 변호사에게 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대선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도 일정을 조율을 사실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아직은 못 갔는데 일단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선 전에. 정진상 실장에게 뭐 뚜렷한 혐의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한두 시간이라도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실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걸 소명을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을 하고 이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 변호사도 그게 맞다. 그래서 실제 근데 한 번 가면은 막 10시간 막 혹은 뭐 12시간 이렇게 걸릴까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을 못 맞춘 것 뿐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기록에 진술 거부권 행사한 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아, 그 돼버려요.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나중에 문제가 아니, 생길 수 검찰에서 뭐 저기 이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얘기 안 한다. 못 믿겠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근데 되면은 이론상으로는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데 네. 그걸 가지고 예. 불리하게 하면 하지 안 되는 못하도록 돼 거잖아요. 있지만.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아니, 모양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때 제가 한번 좀 불려갔거든요. 불려갔는데, 아니, 어차피 기소할 거 아니냐고. 나 진술 거부한다고. 처음부터까지 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고.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름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정진상 실장은 사실은 별로 문제될 게 없어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변호사한테 그랬어요. 예, 그냥 그러지 말고 1시간, 2시간이라도 가서 좀 정확하게 그 하고 김건희는 안 나왔지만 이 정진상은 예, 나와가지고 가서 하는 게 수사를 받는 낫다. 걸로.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뭐 누차 얘기했지만은 불리한 이슈가 아닌데 너무 이게 사실은 뭐랄까 좀 소극적으로. 근데 검찰을 못 믿는 게 좀 있어서 더 그런 그렇지. 것 같긴 그런 해요. 부분도 있긴 예. 한데 근데 이제 도리어 당당하고 전공법으로 나가면은 또 검찰의 그 정례승부하는 게 어떤 그 낫죠. 길을 좀 누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제 판단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단은 거기 소환이 됐다는 것만으로 또 이슈가 될 것이고 또 검찰이 뭘 물어본 게 이슈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한 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검찰이 자기들이 뭘 물어봤다 그 던지면은 이제 이게 이슈가 돼서 어떤 식으로 맞아요. 눈덩이가 네. 들어올 수 맞아요. 눈좀 뭉탱이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재판 가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법 적극적으로 나가서 방어하라? 그게 딱 맞진 않다. 아니, 맞아요. 근데 나도 그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얻어맞는 것보다도 지금 소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대장동 진실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대장동은 이재명 책임이다라는 여론이 70%가 된 거 아닙니까? 뭔가 돌파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국면은 전공법으로 나가야 돼. 내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저기 오늘 또 한 가지 좀 짧게 김건희 건과 관련해서 수원여대
그냥 공채였더만 보니까. 면접관이 3명이나 있었고 6명이 또 와서 면접 받고 예. 그 중에서 한 명 또 걸린 거고. 이거는 그러면 범죄 혐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방해죄가 되는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서. 아, 그게요? 윤석열이 또 바로 얘기한 게 있잖아요. 허위 사실. 그거 자체는 별도의 허위사실. 윤석열이 이번에 윤석열 네, 후보는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토론 과정이나 이런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지. 아예 이거 한 거? 응? 이건 공채가 아닙니다. 네. 공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나는 들었다. 우리 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나는 몰랐다. 이러면 현실을 좀 알고 말하십시오. 아니 뭐 누굴 가르쳐? 자기도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현실을 좀 알고나 하십시오. 막. 아니, 그 부인한테 들은 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그렇게 빠져날 수 허위에 있는데 대한 그때 인식이 당시에 없었다. 저기 언론 보도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네. 그렇게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공채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어요. 현실을 좀 알고나 깝쳐라 막 이런. 네. 들어서 내가 들어서 아는 바에는 이렇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아니, 그렇지만 나중에 또 부인이 이제 남편을 옹호해 주겠죠. 근데 서 변호사님 그 아니 표현 자체가 그랬다고. 네. 네. 사세행? 그래서 사세? 예, 예. 거기서 그 업무방해 말고 예.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사기로 그러니까 허위 경력으로 기망을 해서 채용해서 임금 상당을 저는 편취한 것이다. 사기죄는 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사기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판례가 있잖아요. 에이, 그거는 좀 너무. 어떤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판례가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례인데 미용학원에 강사로 채용되면서 자기 서울에서도 일했고 뭐 부산의 다른 미용학원에서도 학생관리 담당했다 뭐 네일아트 했다라고 해서 1,5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편취한 것이다라는 판결이 있고 그게 확정된 사례가 찾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는 여러 번 나왔는데 이제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아니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 두 거는 개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나왔어요. 부산 예. 지방법원 판례 하나, 서울 판례, 고등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된 거 하나. 그건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연결시키기는 좀 너무 기간이 길고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것도. 하여튼 뭐. 아니 그 너무 기간이 길어도 아니 윤석열은 만약에 윤석열 검사한테 시키면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공정한 잣대로 아니 고등학교 때 인턴을 몇 시간 했는지 뭘 갈았는지 어항을 몇 시간을 출입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그 훌륭한 수사 그 사람 남편이에요. 네.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일단 진정하고. 저는 그거 해낸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다 샅샅이 조사해서 예.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야 저는 그뿐이 아니라 네. 뭐 석사하기도 그렇고 예. 지금 다 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상습범이죠. 경력도 허위 다 경력. 허위고 네, 상습이에요, 그래서 상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위로 꾸며졌는데 그렇다면 과연 공채로 수원여대에서 과연 이 사람 뽑았겠냐 수원여대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안양대, 국민대, 줄줄이 네. 이 사람 썼겠느냐 이 사람한테 돈 한 푼 줬겠느냐 네. 조국 일가 정경심 교수 뭐 그 딸 아들은 업무방해. 김건희는 돋보이고 싶어. 그저 돋보이고 싶어. 예, 그걸로 어떻게 적당히 퉁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은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전 국민이 봤잖아요. 개망신 당한 거를 정말 네, 네, 네.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자, 우리 저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좀 눌러줘요. 구독하기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말이야 사람들이. 김희재님 이때까지 구독 얘기하신 적 한 번도 한 번도 없는데 없죠. 네. 오늘 처음으로 많아요. 조금 요새 그 답보 상태가 이어져가지고. 구독자가 53만 명이나 되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것도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서기호 TV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 누르셔도 돼요. 제가 방송 안 하고 있어서 요즘 쉬고 계시죠? 쉬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안 눌러도 됩니다. 저는 네. 15만이니까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줘요, 좀 김용민 TV 보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김영민 TV하고 노영희 TV, 노영희 거 눌러주셔야 돼요. 네. 두분 거. 예. 콱콱 좀 눌러주시고. 시원하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병철 씨. 이모도 이름이 다 까져가지고, 이모 씨라고 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은데, 이병철 씨가 이제 참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는데, 어제만 해도 무슨 자살이 아니라 간접살인 뭐 자살을 이거까지 당했다느니 이딴 소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너무
이재명 쪽이 집요하게 그렇게 자기를 압박해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느니 이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 오늘 부검을 해봤더니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뭐 어제만 해도 그냥 융단 폭격을 받았어요, 이재명 후보가. 아니,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병철 씨가 변호사 대납 관련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우선 해주고 뭐 사망 소식을 전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팩트가 없이 제보한 사람이 왜 죽었지? 벌써 몇 번째 죽음이야? 이런 식으로 그 논리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아주 엉뚱하게 사안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이야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보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편향되고 어떤 내용으로 제보가 됐고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가 정전에 보도가 됐다면 최소한 그거를 다시 보도를 꺼내려면은 보도가 된 상황까지를 짚어주던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딱 말씀하신 그대로 마치 그냥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 의문사가 있었고 몇 번째 의문, 세 번째 의문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런 제보를 했고 이 사람은 고발당한 상태다. 아직 수사 중이다. 그렇게만 나오니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어저께 보도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요점은 네. 이거죠.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이 된다, 사인은. 네. 그러니까 이분은 석 달 정도 지금 모텔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었고, 전혀 뭐 타살의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이제 건강이 계속 안 좋았었던 걸로 가족들도 증언을 하고 있었었다. 그 다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침입했던 흔적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팩트로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이태영 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실제적으로 변호사비 3억을 받고 플러스 20억 정도를 주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거를 본인의 지인인 최 씨라고 하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녹음을 해서 마치 이태영 변호사에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20억 상당의 주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처럼 꾸며서 제보를 했으나 그게 작년 11월 29일 날 그게 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최모 씨의 진술에 의해서 거짓으로 이제 밝혀졌고 문제는 그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녹음 파일의 당사자인 최모 씨가 우리가 다 거짓말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로 꾸민 거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가 이번에 이 사람이 죽는 걸 계기로 해서 마치 뭔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뭔가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만든 것처럼 뭔가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 상황까지 맞아요. 만들었다는 게 이게 더 이제 문제인 거죠. 사실. 저는 국민의힘의 그 워딩들이 너무 지려천박하다 진짜. 그래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워딩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데, 와, 우리 민주당 쪽에 이제 뭐 의원님들이라든지 그쪽은 너무 신사셔요. 너무 신사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토론할 때도 저쪽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얼굴 하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쏟아냅니다. 그냥 쏟아내요. 제일 나쁜 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우, 간접살인이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간접살인 하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진짜 간접살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중에 우병우한테 수사받던 안상영 부산시장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은 우병우한테 수사받았었어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서울로 굳이 불러요. 그런데 수갑을 채우고 그래서 시장이었는데 그렇지. 현직 시장이었어요. 돌아가셨을 때도. 시장이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하니까 깡통을 주면서 여기서 놀아. 너무 치욕을 느낀 거죠. 그랬는데 서울로 이감이 돼서 부르지를 않아요. 그냥 다시 부산 가세요. 그러니까 기선 제압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그러니까 그 심리 게임이잖아요. 그 수사라는 건 검사하고 앞에 있는 피의자가 하는 심리 게임인데, 그 검사가 규칙을 만들고 검사가 지배하는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뭐 압박감을 느끼면 죽어요. 이게 이기고 지는 게임이니까. 이런 거는 주목 안 하면서 그럼 우병우는 진짜 간접살인이에요. 근데 그때 그 유서 대필 사건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에 각상도 말고 신모 검사가 이제 우병우를 징계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신모 검사가 그 상관이었는데 검사가 수사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얼마나 잔인한 집단이에요. 잔인한 생각이고 이런 거 보도하는 언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는 뭐 이 잘못은 다 신상규
신상규. 이런 것도 얘기해 드려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언론들은 그렇게 쓰나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얘네들은 한 번 그렇게 세게 말해도 다 받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막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연루가 돼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만 않으면 자기 편들은 항상 걔네 편들을 절대 우군이랄까? 정말 이거는 변하지 않는 30%가 있잖아요, 등에. 별짓을 다 해도 알아도 몰라도 상관 안 하는 30%가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삐끗하면은 바로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을 막 하잖아요. 네. 바로 지적을 하고 뭐 삐끗하면은. 그러니까 더 자기 필터가 강해서 말도 언제나 어디서나 말을 조심하는 걸까? 아니 뭐 어떤 의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아주 센 워딩이 나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면은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아니 말 같지 않은 말에 일일이 다 응수할 수 없다. 이런 워딩이 아니라 일단 국어문 결과를 보고 사인을 보고 나서 좀 더 살펴보고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 속 터져요. 아니, 너무 신사적이야. 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막 물어뜯고 있는데 막 피를 막 어떻게 보면은 이미 상처를 냈잖아요. 언론과 합쳐서. 근데 근데도 우리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에도 이제 그렇지만 너무 신사적으로 하니까 조금 뭐랄까 이 전투력이 떨어지나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한 의혹이 나왔을 때 사실이면 날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나온 녹취도 아니고 제3자들끼리 나눈 대화인데 그렇죠. 돈을 뭐 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번에 돌아가신 이병철 씨고, 이병철 씨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또 이병철 씨는 오랜 기간, 제가 기억하기로 그 사람의 제 존재를 알게 된 게 2018년인데 안티 이재명이었어요. 맞아요. 2018년부터 아주 지독한 안티 이재명이었어요. 야, 이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짓이 이재명 안티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안티만 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좀 싫어하는 정치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4년에 걸쳐서, 최소 4년, 내가 그 양반을 알게 된 게 2018년이니까. 4년에 걸쳐서 그냥 밥 먹고 하는 일이 안티 이재명이라면은, 아니, 누가 좀, 이렇게, 뭐, 뒷받침해주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의문도 가져봤고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했고 결국 드러났어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이었고. 이제 작년 11월 말에 드러났죠. 네, 다 드러났어요. 11월 말에. 11월 26일인가 막 그때 드러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 경과를 보도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공익제보를 한 사람이 갑자기 의문사를 당한 것처럼 이게 보도를 해버리면 이거는 완벽한 그 허위 보도 아니겠습니까? 폭로 계속 이제 뭐 이제 뉴스는 더 이상 폭로라고 안 하는데 계속 이제 뭐 퍼다 나르는 사람들은 폭로자 뭐 세 번째 의문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 그러니까 왜 하고 나는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찰이 왜 사건의 종결을 안 시키고 지금까지 질질 끌었느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개성이다. 그 인간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건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안을 한번 좀 보신다면 어떻게? 지금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윤석열 후보 쪽에 유리한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종결을 안 시키고,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도 검찰도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을 빠뜨림으로써 네.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거짓말이잖아. 그 내용 자체는 한데 진짜로 중요한 핵심, 연결고리 이런 거 빠뜨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본인이 뉴스를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하는 건데 그 어디에도 뭐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폭로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제보를 어떻게 했고 누구랑 나눈 대화였는지에 대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뉴스를 봤는데 역시 무서워. 뭐 이런 얘기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딱 마사지 해가지고 기사를 쏟아내는데 정말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근데 신사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네, 어제 저는 언론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언론이 없어요. 11월 말에 뭐 우리처럼 이렇게 뉴스에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들은 이거 조작한 사람의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모르는 분들은 진짜 공익제보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생방송했던 예를 들면 뭐 이동욱 TV 네. 우리가 실시간 조회수가 장난 아니게 터졌거든요. 네.
그래요. 어저께 저녁에. 왜냐면 이걸 보도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예. 뭐지? 라고 하면서 틀 수밖에 없는 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 시기가 박근혜 정권 때 같아요. 그 언론 상황이 뭐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데도 없고 또 이게 제대로 보도하는 데는 또 굉장히 목소리 스피커가 작고 굉장히 고립감도 느끼고 좀 슬프더라고요. 네, 이 구조가. 오늘 MBC 코리아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가 밀리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여론이긴 하겠지만은 뭐 겸허히 또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어제 그 보도 세례가 쏟아지는 그 시점에 또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적잖게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 보도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유족들의 말을 빌어서 네. 민주당과 이재명 측에서 망인을 압박했다. 제보한 이후에 딱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마치 공익제보를 하니까 공익제보를 못하게 혹은 자기네들이 정말로 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본인들을 압박해서 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구조를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만약에 압박으로 느꼈다면은 네. 왜 조작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을 엉뚱하게 뒤집어 씌우느냐. 당신들 한번 수사받아야겠다. 고발하겠다. 근데 유족은 억울할 수 있어요. 자기 핏줄이니까. 근데 그걸 검증도 안 하고 실어주는 언론이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유족의 마음을 좀 필터링해서 보도를 해야지 보도도 안 하고 그걸 그대로 따다가 이게 무슨 사태의 본질이냐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조중동이 주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 진영에 있다가 저 넘어간 뭐 그렇지. 진중권, 김경률 이런 사람이잖아요. 원경에. 예. 그것도 보면은 사실 확인을 안 하고 그대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조국 일가를 막 후들겨 패던 시절에 제가 아는 어떤 고위직 분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사실은 우리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지금 정권의 위기가 와서 군도 정보기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거 뭐 우리가 뭐 탄핵으로 뒤집었는데 혹시 그런 사태 좀 그런 점도 생각해 달라.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태다라고 평소 아는 사이여서 전했을 뿐인데 그분은 이 언론 탄압을 한다. 나의 뭐 입을 막으려고 한다. 네.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앞뒤 전후 다 빼고 그 말을 했는데 조중동 여과 없이 실어주더라고요. 네. 나중에 그분이 참 내가 거기서 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 오히려 당선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높게. 하여튼 뭐 하여튼 아니 무슨 저기 이렇게 조사가 널뛰기가 다 있습니까? 예.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어떤 그 여론의 흐름들을 잘 헤아릴 수는 없는데 이제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널뛰기일수록 어느 여론조사도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또 이렇게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좀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고 그래서 사태의 본말을 좀 정확하게 일깨워드린다면은 또 이런 널뛰기 여론도 좀 어느 정도 평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확한 진단은 이번 주, 지난주 격동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차분히 다음 주간에 한번 상세히 짚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꿈찰청장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원래 아니야, 은근히 아니야. 은근히 아니야. 중요하시네요. 왜 그러지 오늘따라. 내가 슈퍼챗을 쏘라고 했습니까? 왜 이래 슈퍼챗도 사주세요. 사람들이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저는. 이렇게 저는 열광적인 지지를 처음 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분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석유 변호사님 오늘 특별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현주 변호사님,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